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재소전 화해조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 재소전 화해조서는 임대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재소전 화해조서를 임대인에게 역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계약이 불발되는 상황에서 이 재소전 화해조서를 저희가 먼저 제시하고 계약을 성사시킨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양측 합해서 554만원의 중개보수를 받았죠. 여러분들께 참고가 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업무용 임대차 계약이었는데 임차인 측은 공유주방 사업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공유 오피스에 이어서 요새 공유주방이 좀 뜨고 있죠. 많이는 아니고 약간. 임차인분은 요식업계에 오래 계셨던 분이고 임대인분은 임대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입니다. 임대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좀 막연한 겁이 많으세요. 임대를 시작하시면서 좋은 점도 많이 알아보시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좀 안 좋은 이야기들, 임차인 한번 잘못 만나면 큰일 난다더라, 어디 건물에서 임차인끼리 전대계약한 것 때문에 임대인이 큰 손해를 보고 공경에 처했다더라, 자세한 내용 없이 막연하게 떠돌아다니는, 통해서 듣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임대인분이 딱 그런 분이었어요. 전대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들을 좀 전해 듣다 보니까 전대계약이 뭐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는 누가 어디까지 지는 것인지, 임대인이 어떤 피해를 볼 수 있고 어떻게 미리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막연한 생각에 전대차 계약을 무조건 거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임차인은 공유주방 사업을 하실 분이니까 전대차 계약이 꼭 필요한 분들이죠. 공유주방에 합류하는 다른 분들도 추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니까 임대인의 전대동의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임차인이에요. 제가 일전에 전대차 계약에 대한 영상 5개를 차례대로 올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영상이 전대차 계약에 대한 기본 상식, 두 번째가 관련 법조문을 해설해 드리면서 일반에 잘못 알려져 있는 상식들을 좀 정리해 드렸고요. 세 번째가 임대인이 전대계약을 싫어하는 이유,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영상에서 전대동의를 받기 위해서 임대인을 설득하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로도 끝까지 설득이 안 되는 분이었어요. 건실한 임차인이라는 충분한 설명, 책임 소재에 대한 각서에 대한 공증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임대인의 막연한 불안감을 풀지는 못했어요. 이 정도라면 보통은 그 건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돌려야죠. 그런데 임대인은 전대동의는 불안해서 안 해줄 거지만 이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예의 바른 분이고 이 모회사도 탄탄한 회사거든요. 이 임차인을 놓치기는 아까워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2순위 건물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수도 시설을 다시 해야 돼요. 공사비가 10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임차인도 어떻게든 전대동의를 받고 이 건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안 되면 공사비 1000만원 들이면서 2순위 건물 들어가야 하니까. 자, 지금 둘 다 계약을 하고 싶어 하죠. 임대인의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전대동의에 대한 협의가 안 되고 있을 뿐이죠. 여기서 저희가 재소전 화해조서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임대인에게 재소전 화해조서가 어떤 건지, 이 재소전 화해조서를 미리 해놓았을 경우에는 불축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이 어떻게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전대계약과 관련된 모든 책임 소재에 대해서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고, 이 내용을 법원에서 화해조서로 미리 받아놓으면 임대인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으로부터 재소전 화해조서를 받는 것을 전제로 임대인이 전대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재소전 화해조서 비용 200만원은 제가 임차인한테 부담을 시켰고요. 임차인은 공사비 1000만원을 들여서 2순위 건물에 들어갈 상황이었는데 가장 좋아했던 1순위 건물에 200만원만 들여서 들어가게 됐죠. 계약서 작성한 당일에 흔쾌히 0.9% 중개보수를 줬고 임대인에게도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0.9% 중개보수를 받았습니다. 이 재소전 화해조서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재소전 화해조서는 비용이 듭니다. 보통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데 아무리 작은 건이라도 최소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제시를 하셨다가 나중에 누구도 이 비용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이것 때문에 계약이 깨지거나 공인중개사가 독박을 쓰거나 잘못하면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소전 화해조서를 활용하시려면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에 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당사자가 있는지, 아니면 각자 반반 정도 부담시키고 진행해 볼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계약을 위해서 부동산도 같이 출혈을 해서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각자 3분의 1씩 비용 부담을 할 것인지, 거래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면 계약이 깨지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성사시키는 것이 낫겠죠.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우리 업무는 전혀 아니지만 우리가 업무용 계약을 진행할 때 실무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죄소전 화해조서. 첫 번째 영상에서 기본 내용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명도소송과의 차이점, 그리고 오늘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팁까지, 재소전 화해조서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